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지난 3월 밀양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열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 항일 독립운동사의 의열투쟁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의열기념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한 숨은 공로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밀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필숙 교사 함께합니다. 밀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신 최필숙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밀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시죠? 네. 예, 역사교사로 근무한 지는 혹시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1989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올해 30년 차 됐습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네. 사단법인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 부소장으로도 이제 일하고 계신데,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2008년 8월 29일 날, 그날이 경술국치일이죠. 그날을 기해서 밀양인들의 독립운동을 좀 알리고 싶어 해서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만든 단체고요. 예. 국가보훈처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 이렇게 단체를 만든 이유는 그 선열들의 투쟁 과정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랑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어떤 밀양인의 정신을 이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럼 단체가 만들어진 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10년이 됐죠. 올해 꼭 그것도 10년째입니다. 네. 예. 그 모두에 제가 최필숙 선생님을 소개할 때 의열기념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자료도 발굴하고 정리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숨은 공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의열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밀양여고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하고 밀양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 역사교사로 있으면서 약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 그때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1995년에 우연히 그 서울시립대 여민호 교수님의 김원봉 연구라는 책을 접하게 되면서 예.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했고 수업 중에 우연히 제가 이제 약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약산의 여동생이신 김학봉 여사님의 손녀딸이 예. 그 수업에 있었어요. 그 학생이. 예. 그래서 그 학생이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예. 다음 학교 왔더니 새벽에 할머니가 계단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학교 계단에.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살아 계신 걸 알게 되고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결정적으로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2006년에 그 울산에서 설렁탕집을 하고 계신 풍객 김영민 사장님께서 예. 자기 번 돈으로 좋은 일을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서 밀양여고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태양산에 석정 윤세주 열사가 돌아가신 태양산에 보내주고 싶다.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밀양여고 학생들과 함께 제가 그곳을 가고 그곳에서 이제 석정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막 통곡을 하고 울게 됐어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의열기념관에서는 제가 뭐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역사교사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잘 정리해서 학생들의 언어로 잘 가르치는 게 제 목표고요. 예.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하신 걸 정리를 하는 역할을 했고 실제로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은 대구대 김영범 교수님께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밀양이 전국에 하나뿐인 의열기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김영법 교수님은 전공이 역사 전공은 아니시죠? 네, 예, 사회학 전공입니다. 네, 하셨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최 선생님이 그 이제 역사 교사로 이제 그 근무하시면서 의열단에 대해서 또 의열단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리고 활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그걸 좀 자세하게 특강도 가시고 다 가셨을 텐데 예.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이제 1998년에 김학봉 여사님, 김학봉 어머님을 만나 뵙고 이 일을 하려고 이제 좀 활동을 했고요. 구체적인 활동은 이제 밀동연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 만들어진 이후고요. 제가 이제 좀 왕성하게 많이 강의도 다니거나 했던 이유는 역시 영화 암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밀양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찾아주셨고 또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전에는 부르는 데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데 이제 활동이 미미하다가 예, 예,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좀 찾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 암살 영화가 아주 그냥 그 숨은 공로잖아요. 또 한 다른. 예. 네, 맞습니다. 저는 2015년의 역사를 또 한 번 누군가 쓴다면 예. 암살이 그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암살 때문에 약산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밀양시 관계자들도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의열기념관도 충분히 만들어서 개관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암살의 공이 우리 밀양을 부각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예, 최 선생님, 좀 전에 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암살 영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의열단 하면 이제 영화 암살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지만, 그 구체적으로 의열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고, 또 다른 독립운동단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열단은 천하의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한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많은 분들이 의혈, 그래서 피를 흘린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의로운 일을 맹렬히 한 단체로서 1919년 11월 10일 지린성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전부 다 약산 김원봉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준비 과정에서는 밀양 출신 백민 황상규 선생과 일본 김대지 선생님께서 조선 독립군정사의 행동대로 의열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단체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 누가 좋을까 해서 그분들의 제자인 약산 김원봉을 불러와서 만들게 된 단체입니다. 약산은 스승이자 고모부인 백민 황상규 선생님의 부름을 받고 길림성에 왔다가 신흥무관학교에 가서 그곳에 3개월 동안 교육하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괜찮은 친구들 그리고 밀양에서 같이 밀양의 출신들이 그곳에 와 계셨는데 친구 그리고 선배 그리고 석정 윤세주 동생까지 포함해서 지린성에 와서 13명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산이 그 의백 단장을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독립단체하고는 그럼 뭐 그 별 차이가 없나요? 이 의열단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첫 1차 국내 폭파 이것 때 들어온 이 폭탄의 양이나 그들이 계획했던 걸 보고 이제 일제가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23차례에 걸쳐서 아주 굵직한 사건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조선 총독부에 들어와서 폭탄을 던지고 유유히 사라진다든지 그 종로경찰서, 밀양경찰서 그리고 부산경찰서 등에도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회사나 식산은행 같은 데도 폭탄을 던지고도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일본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열단의 활동 이후에 의열투쟁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 그래서 의열투쟁의 최정점에 있는 단체가 바로 우리 의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열단과 밀양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열단 창립 멤버 13인 중에 5분이 밀양분이세요. 단장인 약산을 비롯해서 한봉근, 한봉인, 그리고 석정 윤세주, 그리고 초산 김상윤 선생까지 5분이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다 밀양분이십니다. 백민 황상규 선생과 일본 김대지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밀양이 넘는 의열단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의열단 이퀄 이제 그 밀양이다. 예. 그러면 최 선생님 그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 단장님의 활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너무나 독립운동이 많아서 굵직굵직한 모든 단체의 단체장을 하셨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1919년에 만든 의열단의 단장
그리고 1930년에 개교했던 레닌주의 정치학교 교장, 예. 그리고 32년부터 125명의 독립투사를 길러냈던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교장, 그리고 35년에 중국 관내에서 최대의 독립운동단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총서기,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인 부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조선인 부대 대장을 하셨고요. 예. 임시정부에서는 군무부장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약산 김원봉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개인적인 그 약산 김원봉 어떤 사람인가? 개인적인 좀 소개, 뭐 가족 관계나 혹시 이런 것들. 11남매의 제일 맏형이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김산의 아리랑이나 이런 데 보면 문학을 너무나 좋아했고 예. 톨스토이라면 무조건 읽었던 그런 문학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세상이 평화로웠으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감성적인 청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평을 하고 있는데 예. 시도 좋아하고 항상 문학책을 끼고 있었던 그런 문학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방 이후에 상해에 오셔서는 예. 젊은이들과 술을 마시면서 청년들이 얘기하는 걸 참 즐겨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적에게는 너무나 매섭고 무서웠지만 동지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던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살아계신 동생분 김학봉 여사님을 뵈도 저희들이 이제 약산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불의에는 예.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최 선생님 의열단에 아까 이제 윤세주 네. 저 여사 얘기도 하셨는데 그 같이 이제 밀양 분이시죠? 예. 조금 덧붙여서 좀 의열단 설명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석정 윤세주, 저는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 예. 네, 할아버지께서는 약산과 골목 건너 바로 옆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예. 2살 아래예요. 그래서 예. 약산의 평생 동지이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조선어용대 표현을 했는가 하면 약산의 지혜의 주머니다. 그래서 약산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석정의 두뇌에서 그리고 석정이 활동을 통해서 약산을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주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석정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서 일어났던 3.13 밀양면 만세운동의 주역이셨고요. 예. 의열단 1차 폭파이고로 밀양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그 폭파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잡혀서 7년간 감옥에 계셨고 추록 후에는 신간의 밀양지에 총무간사를 하셨고요. 예. 32년에 중국에 다시 재망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간부학교의 1기 졸업생 그리고 2, 3기에는 교관으로 활동하셨고요.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에는 그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단체를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에 중국 관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때부터 석정을 민족혁명당의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용대에서는 조선어용대에서는 정치위원을 역임하시다가 41년 1월에 그 중국 팔로군이 있는 태양산 쪽으로 예. 조선어용대 화북지대를 이끌고 가셨다가 그곳에서 일제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는데요. 그 돌아가시는 과정도 일본군의 총공세에 대항해서 그 궁지에 몰린 중국군과 조선어용대를 살리기 위해서 퇴로를 열어주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 지금 최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의열단 그다음에 김원봉 단장을 비롯한 그런 다양한 독립운동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한테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영화 암살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기도 하는데 혹시 그 활약이 조금 그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뭐 대개의 사람들이 약산을 얘기하는 걸 금기시했습니다. 예. 밀양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약산의 여동생 김학봉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2000년이 되기 전까지 내 오빠가 약산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약산이 해방 이후에 이 남북 연석회담에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북한 정권 수립 당시에 국가검열상이죠. 우리로 치면 감사원장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뒤에 노동상 등을 비롯해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활약 그리고 6.25 전쟁 때 그분 동생 중에 4분이 보도연맹에 관련돼서 이제
6.25 전쟁 중에 처형을 당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서는 약산을 입에 올린다는 것은 예, 그거는 뭐 경비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약산이 대장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예. 예, 약산 밑에 있던 예, 많은 대원들이 이름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 많이 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 선생님께서 아까 그 김원봉 선생님의 동생 되는 분이 밀양에 아직 생존해 계시다고, 김학봉 여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삼대가 흥한다고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역사가 이제 뭐 그래 했으니까요. 근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 동생분 김학봉. 저는 제가 어머님이라고 여사. 부르는데 예. 어머님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지금 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아. 어머님께서는 해방 이후에 이제 오빠가 독립운동가로 환영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빠를 뵈러 서울에 가셨다가 물고문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난 친일 경찰한테 끌려가서 오빠 위치를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해서 밀양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 행방을 알려달라 해서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세운 채로 주전자로 물을 붓는 그런 물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지금도 심장이 안 좋으세요. 물소리만 들어도 예, 잠에서 깨어나실 정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아까 말씀드린 네 분의 오빠가 예. 총살당하셨죠. 또 그 유해를 발굴했던 오빠가 또 5.16 군사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살아오시면서 오빠가 북한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살아오시는 과정은 말도 못합니다. 자기 아드님 세 분이 계신데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놓고 예. 생활하실 정도로 아주 어렵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때 생각하시면 정말 가슴. 근데다가 내 오빠가 약산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 어머님 말씀으로는 내가 오빠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리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까 그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예. 살아오신 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 조금 변해서 통일로 조금 한 발짝 한 발짝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 최 선생님 지난달 의열 기념관이 이제 문을 열었죠. 네. 예. 그 문을 열기까지 우리 최 선생님 많이 애를 쓰셨는데 이제 애쓰신 거 그다음에 의열단 어떤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고 이제 하는 그 의열 기념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열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밀양에는 그런 정신이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 스님의 입장이지만 살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침략에 대항했던 우리 사명당 유정대사도 있고요. 예. 그런 정신들이 우리 면면에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신이 일제강점기 때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로 드러났죠. 근데 사실 의열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다 보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계신 유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시하는 내용들은 거의 기록에 의한 기록물이 많고요. 그럼 이 의열 기념관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밀양을 기리기 위한 거니까 의열단 기념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약산의 생가에 만들어지면서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최초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 했던 기산도 선생의 의거부터 예. 45년 해방 직전까지 부민관 폭파 사건을 했던 조문기 선생 등을 비롯한 모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의열투쟁까지 한 곳에 담은 전국에 하나뿐인 의열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의열단 기념관이 아니기 때문에 윤봉길, 안중건 이런 모든 분들의 의고도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열 기념관은 약산 선생님만 기념한 것이 아니라 을사늑약 조약 이후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이제 기록들이 다 정리가 돼 있다. 그렇죠. 의열투쟁하신 분들은 다 모아놓은 예. 곳입니다. 네. 자료 모을 때 어려운 점 없으셨습니까? 아, 저보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봉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함께 이제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알찬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최 선생님 왜 꼭 그
밀양에 의열기념관이 세워져야 하는지. 왜냐하면 울산의학조약 이후에 독립운동한 사람 기록이라면 지금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또 새롭게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의 생가에 그걸 기념관을 다시 세우게 된 이유와 그게 또 왜 밀양이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향을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가장 저희 밀양하고 대비되는 곳이 이제 안동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지역은 다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열들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의열이라고 하는 투쟁을 한 가장 중심, 핵심되는 곳은 밀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의열 투쟁 중에서 그 정점에 있는 최고의 단체가 의열단이고 예. 이 의열단에는 밀양인이 없는 의열단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자기들을 두렵게 한 존재,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밀양은 의열투쟁의 메카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옳은 일을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불의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예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의 산실이 밀양이라서 저는 꼭 밀양을 의열의 도시로 예. 전국에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열기념관이 개관되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아, 이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늦게 그래도 이제 밀양에 의열기념관이 이제 세워졌고 이제 많은 이제 그 활동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최 선생님은 혹시 의열기념관이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으면 어떤 식으로 조금 활동을 했으면 하는 계획이나 좀 기대 지금 좀, 예. 네, 보통 사람들이 밀양하면 랜드마크로 영남로를 생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의열기념관 옆에 석정윤세조의 생가에 짠디가 심어져 있고 어록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곳을 의열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앞에 흐르는 해천을 많은 분들이 의열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밀양시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석정생가도 구입을 할 생각이고요. 예. 지금 의열기념관 뒤편의 건물도 곧 매입을 할 건데 거기에는 의열체험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이 있는 앞길은 의열길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의열투쟁을 하셨던 분들의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주신다면 어쩌면 밀양을 상징한 랜드마크가 영남로보다 더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의열기념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열의 도시다, 의열기념관. 그래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아직도 이어가는 밀양 시민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게 곧 밀양이다.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거기서 마음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지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최 선생님 고향이 밀양이시죠? 네. 예, 밀양의 고향이시고 또 의열 정신에 그거를 이제 전도하는 역할. 물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하시는데 얼마 전에 책을 내셨죠. 네. 예, 일제 강점기에 네. 미리벌의 분노와 희망. 미리벌은 이제 밀양의 이제 옛날이신데 책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유, 부끄러운데 이 책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잘 정하셨는데. 네. 사실 만약에 저는 항일 투쟁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분들한테 좀 어감이 너무 강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분노했기 때문에 우리 밀양인들이 재산은 물론 목숨을 담보로 일어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독립운동했지만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겠다는 희망이 없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분노와 희망을 이곳에 담고 싶어서 3년 정도 원고 준비를 해서 예. 광복 70주년에 사실 내고 싶었어요. 2015년에. 예. 읽다 보니까 또 필요로 한 자료들이 또 있고 더 보충해야 될 자료들이 있고 이래서 좀 늦게 올 1월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밀양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밀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밀양을 모든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그리고 기존의 독립운동 관련된 책이 어렵거나 아니면 단편적이라서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을 한번 쓰고 싶다 해서 정말 역사 교사로서 단순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분노가 없었다면 네. 오늘의 이런 대한민국이 있기도 힘들고 분노가 불이나 이런 데 분노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책 제목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쉽게 썼다는 의미에서 더 굉장히 호응이 높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의열 정신을 알리고 그다음에 강의도 가고 자료도 모으고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가족을 버렸죠. 가족을 버리셨군요. 남편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저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들 둘한테도 미안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태양산에 갔다 오면서 그분들의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선열들의 외침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평생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 카레 냄새가 나면요. 저희 아들이 엄마 이번에는 몇 박 며칠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답사를 태양산에 학생들 데리고 늘 가니까 우리 아들이 카레만 끓여놓고 가니까 카레 냄새만 나면 몇 박 며칠 가냐고 물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한 번도 엄마 가지 마세요 얘기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또 함께 해줬거든요. 2014년에 남편하고 큰아들이 갔었고 2015년 제대한 우리 막내 아들까지 이제 15년에 합류하면서 태양산에 전 가족이 다 다녀오게 돼서 저는 나름대로 너무 가족들이 감사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해도 자신의 역할을 너무 잘해준 이 가족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최 선생님이 가족을 버렸는데 가족들의 후원과 이제 지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태양산을 여러 번 갔고 가족들이 막내 아들까지 다 가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태양산에 대한 그 의미 왜 가는지 그 의미하고 또 한편은 어떨 때 가장 보람 있으셨습니까? 가족을 버렸는데 같이 좀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태양산에 보통 저희들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밀양관내 고등학생들을 이제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애들을 데리고 가면 처음에는 정말 여행처럼 오거든요. 뭐 힐을 신은 아이도 있고 아무리 교복을 입고 오라 뭐 복장을 좀 조심하라 해도 입고 오지만 그 애들이 태양산 현장에 가서 일본군과 직접 전투했던 그런 곳을 다니면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전부 다 통곡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석정 윤세주 열사의 그 능에 오면 묘지에 오면 애들이 서로 술을 한 잔 따르고 싶다라고 울면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애들이 변해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 사랑하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람되죠. 어른들하고 갔을 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 열사님들의 정신을 깨닫고 변해가는 그 모습이 저를 또다시 이제 태양산을 찾게 하는 힘이 아닌가. 2006년부터 저는 사실 15번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힘내고 갈 수 있으니 그런 변화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공도 바꾸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뭐 변론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내 삶을 독립 선열처럼 살지 못해도 그분들의 정신은 이어서 살겠다라고 변해가는 그 모습들 때문에 너무 제가 뿌듯하고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도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의 남편과 아이들도 그곳에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이 변하고 더 많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후원을 했다면 지금은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태양산이 윤세주 열사가 독립운동군의 이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돌아가신 곳. 그렇죠. 예, 그게 일본군이 사실 태양산에 있는 팔로군과 우리 조선 의용대를 괴멸시키지 못하면 중국을 함락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만이나 되는 군대와 비행기까지 동원된 완전히 일본과 우리 독립군 세력을 소탕하려고 하는 작전명도 이제 소탕전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싸운다 해서 우리는 반소탕전이라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 도간의 던치처럼 전부 다 포위되어 있을 때 그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조선의용대가 그 퇴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바람에 이제 중국의 팔로군 수뇌부들이 살아남게 되고 오늘날의 중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뭐 양국에서 의미 있는 그런 그렇죠. 역사적 제가- 유적지가 되겠네요. 예, 지금 2015년에 전성절 70주년 행사 때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하신 말씀이 예. 한국과 우리는 혈맹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 태양산 전투를 두고 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한단시에 가면 예. 석정을 비롯해서 그 전투 내용이 16페이지나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의용도의 활약 때문에 오늘날의 중국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세주 열사의 능은 그 태양산 거기에 있고 밀양에는 밀양에는 없습니다. 네네. 없습니까? 예. 거기 돌아가신 현장에서 전쟁 중에 예. 초장지를 만들어 놨다가 오늘날의 중국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예. 진기로의 열사능원에 지금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예. 최 선생님께서 아까 그 최 선생님의 아이들도 태양산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우리 이제 흘러간 역사를 이제 제대로 알게 돼서 굉장히 이제 태양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 보람과 의미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역사에 올바른 역사 가르치고 인식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는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 총독이 아베 노부유키였거든요. 예. 이 사람이 마지막 한반도를 떠날 때 뭐라 했는가 하면 우리는 총칼보다 더 무서운,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사관을 심어뒀기 때문에 100년 안에 반드시 다시 조선에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일본은 또다시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사 교육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또 이 독립운동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식민사관이라 해서 너희들은 식민지였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식민사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읽어줬던 동화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늑대를 알지 않느냐. 예. 그럼 그 동화 속에서 봤을 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제대로 집을 짓지 못해서 늑대한테 잡아먹히지만 셋째 돼지는 제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동화에서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셋째 돼지처럼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게 옳으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평화로운 마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평화로운 마을에 늑대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만약에 늑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돼지들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 평화로운 이곳에 일본이라고 하는 침략 세력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게 대응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해서 첫째 돼지나 둘째 돼지처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그 늑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예.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비단 늑대라고 하는 것은 외세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사회에 있는 제도나 혹은 법일 수도 있다. 잘못된 제도나 법도 그렇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예. 그게 저희들이 이제 옳은 걸 찾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또다시 일본이나 다른 외세가 들어왔을 때 그게 저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또다시 일본이 왔을 때 지금처럼 친일한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하고 독립운동한 후손들이 이렇게 못 산다면 앞으로 어떠한 외세가 들어와도 어느 누구도 내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바른 역사의식을 키우는 게 역사교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선생님께서 이제 좀 전에 역사 교육의 중요성, 그다음에 지나간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오늘의 시점에서도 이제 그 불이나 또는 뭐 불공평한 제도 뭐 이런 것도 이제 적용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좀 이제 고쳐나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나간 역사 교육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밀양에서 또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의열단은 이제 그 몇몇 뭐 윤세주 열사라든지 이제 김원봉 선생이라 이런 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외에 어떤 분들이 또 있습니까, 밀양에? 밀양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예. 경상남도에 독립장 이상 받으신 분이 총 29분 계셔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서운을 받으신 분, 품격을 따지면 독립장이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상 받으신 분이 29분 중에 밀양 분이 10분이나 계셔요. 예. 아이고. 네, 그래서 밀양 자랑해도 되겠죠. 예. 이제 우리 중국의 그게 대만 정부의 소장, 육군 소장까지 하셨던 강인수 선생님, 예. 그리고 의열단 활동을 하셨던 고인덕 선생님, 그리고 의열단 활동을 하셨던 김성수, 그리고 윤세주, 윤세용, 윤세복, 한봉근, 최수봉, 황상규 선생님, 예, 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독립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밀양에는 이런 독립운동을 지도하셨던 1세대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 을강 전홍표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거든요. 예. 그분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독립운동 하셨고 아무도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교육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요. 그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전파를 해서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양은 모든 분야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대체 다른 지역은 보면 만세운동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밀양은 모든 분야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있는, 그래서 독립운동의 성지 혹은 메카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최 선생님이 그 밀양을 의열의 도시로 만들려고 또 추진한다라는 배경이 거기에 있군요. 아, 예, 충분히 저기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밀양에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하고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많을까요? 저 나름대로 제가 분석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교육의 힘이 아주 크다. 예. 경상남북도 동틀어서 밀양에 이 개신학교죠. 학교가 예. 두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아. 손정현 선생님 만드신 사립개창학교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을강 스님님이 세우신 동아학교의 그런 역할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밀양이 굉장히 미리벌 이름처럼 기름진 곳이에요. 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일제히 수탈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소장료 같은 경우에도 경남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80% 정도 빼앗아갔어요. 예. 그럼 그 뺏기는 그런 것들이 일제에 기인한다고 생각한 많은 밀양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보태자면 밀양 지역에 내려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사명당으로 이제 대표되는 충의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는 선비의 정신이 바로 전필제 김종직 선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 김종직 선생. 네. 예.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밀양의 정신들. 또 하나 더 꼽자면 밀양에는 기독교라든지 이제 불교라든지 종교가 독립운동에 꽤 큰 역할을 합니다. 주일학교나 아니면 표충사에 있는 그 불교 학교 등 그래서 종교 집단에서 민족 교육을 많이 실시했고요. 실제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데 밀양의 독립운동은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만세운동을 하면 기독교 여성 신도들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전해주는, 그래서 함께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통일이라면 통일을 위한 그런 정신을 밀양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왜 종교적 신념도 버리고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에 모두 하나가 된 것처럼 예. 우리가 이념이나 내 것, 내 이익을 버릴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밀양의 정신, 의열의 정신, 그것은 또 의열의 도시로 이렇게 이제 그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밀양에서도 또 만세 사건이 있었죠. 네네. 3.13. 네네. 간단하게 조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석정 윤세주 열사의 아버님이 고종의 시종이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고종 인산에 갔다가 예. 만세 운동을 보고 돌아와서 방금 말씀드린 을강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도 만세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필요한 태극기나 이런 부분들을 윤세주 집안에서 다 내놓고 여성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만들어서 영남에서는 최초로 대규모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이 바로 밀양입니다. 예. 3.13을 비롯해서 총 8차례의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밀양입니다. 예.
최 선생님 그 밀양의 그 정신, 의열의 정신, 또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 밀양. 예, 밀양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고 있었는데 또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예. 많은 분들과 함께 의열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열기념관 주변에 의열과 관계된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의 지금 저희 밀양에는 독립장 이상 받으셔도 생가지가 하나도 복원된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가지를 복원하는 일이나 그리고 많은 선열들이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밀양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밀양을 알리고 안내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교단에서는 아이들한테 열심히 우리 이런 정신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첸 쌤하고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해방이 된 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평가나 그 정신을 기르는 것이 아직 좀 미흡하다. 그래서 좀 가슴도 아프고 또 최 선생님이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우슈비츠에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석정 윤세주의 손녀 되시는 윤명화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잊을 것조차 없는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모두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포커스 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야 잡아. 오, 안타. 포지션별로 보실래요? 역전. 놓쳤어. 역전. 다시 보여드릴까요? 역전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죠. 뭐야. 지금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제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LG U+.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g by all your ch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뭐야 잡아. 오, 안타. 포지션별로 보실래요? 역전. 놓쳤어. 역전. 다시 보여드릴까요? 역전입니다.